예, 현재 상존해 있는 리스크들이나 불확실성들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 가늠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어쨌거나 좀 지표가 안 나오더라도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, 이제는 좀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증시가 잘 오르다가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이태원 클럽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코로나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눌릴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들도 있는데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감 두고 계세요? 네, 일단 국내에서 지금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일주일째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또 다른 악재를 만났습니다. 그렇지만 각국에서 글로벌하게 지금 경제 재개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반기에 경제 활동이라든지 지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예. 그렇지만 모든 나라가 철저하게 방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, 또한 지금 중국이라든지 한국의 예를 보더라도 잠잠하지만 결국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새롭게 도시를 봉쇄하는 사태까지도 지금 발전을 했고,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추가 확진자가 이제 두 자리 숫자로 같으면서 아직도 이게 초기라는 점에서 어떻게 흐를지를 지금 나타나고 좀 예측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. 그래서 결국 경제활동 재개라는 것이 기대 반도 있지만 우려도 반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사실 향후에 변수가 또 다양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사실 그 지금 현재 증시 흐름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, 또 하나 그 경제 재개 자체로만 볼 때는 분명히 증시에는 긍정적인 재료라고 봅니다. 그렇지만 이미 그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4월 말부터 증시에 계속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또 경제 활동이 지금 재개가 된 이후에도 경제 지표가 개선되게 흐름이 나타날 경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따라서 이 글로벌하게 경제 활동을 재개한다는 이 자체만으로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증시에는 저는 중립적인 재료가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근데 이제 시장에서 지금 현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큰 변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,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찍었다, 최악은 지나가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시장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도 있겠는데, 지금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자면 글쎄 그런가 싶기도 하고, 좀 어떻게 보시는지, 좀 긍정적인 쪽이 더 있다고 보십니까? 아니면 좀 부정적인 곳이 크다고 보십니까? 네, 저는 최근에 이렇게 각종 IB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벌써 이제 글로벌하게 바닥을 찍은 데가 많다,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예. 이 바닥이냐, 진바닥이냐에 대한 그런 논란은 지속될 수 있고, 또한 이것이 정말 실제로 진짜냐인 점은 이건 향후에 코로나19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예. 즉 만일 그 재유행이 또 나타난다 그러면 다시 또 바닥을 또 찍는 쌍바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, 물론 재유행이 만약 없다는 전제를 깔고 간다면 지금 경기 저점이 이미 통과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지금 통제가 상당히 오랜 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지금 안 좋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제 곧 다시 경제 활동이 재개되는 그런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활동 자체는 상당히 저점을 찍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렇지만 코로나 19가 다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또 재유행 된다면 봉쇄 정책이 다시 또 나올 것이고, 그렇다 그러면 결국 경제 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점에 대한 그런 확인은 좀 필요한 수 있는 시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, 결국에는 그렇습니다. 지나치게 향후에 좋아질 거다라는 것을 좀 낙관하시기보다는 향후에 좀 불확실성이 좀 많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대비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자세가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약간 긍정적일 때와 부정적일 때 모든 가능성을 다 설명을 해주시니까
좋게 해석하면 이제 균형 잡힌 해석일 수 있겠으나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느 쪽에 조금 더 베팅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시장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? 네, 지금 사실 시장이 예상보다는 매우 좀 강한 시장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보니까 아침 오전에는 상당히 또 좀 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짙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좀 전에 보니까 거의 보합 수준으로 예. 지수가 올라온 상황입니다. 그래서 상당히 지금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그 경제 지표 발표되는 경제 지표하고 지수와의 상관관계가 그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매우 낮다라는 점을 좀 착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그 지금 경제 지표가 실제 발표되는 것과 예상치와의 그런 편차가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오히려 더 안 좋았던 것이 더 많았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견조하게 나타나는데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경제 외적인 충격 요인이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금 경제 전문가들도 역시 지금 정확하게 분석을 잘 하기 어렵고 추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추정치가 신뢰도가 낮고 그리고 어차피 안 좋은 거 더 안 좋아도 지금 풍부한 유동성이 그것을 오히려 팔 기회가 아니라 살 기회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증시는 좀 그나마 예상보다 훨씬 견조하다.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확실한 매수 주제가 있고 여기에 공매도가 금지된 것이 아주 좀 뭐랄까 증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렇지만 현재 이 상황에서 지나친 낙관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 사실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측면이라든지 실적, 뭐 경제 지표 이런 것 전반적으로 보면 지수가 여기서 추가 상승하기에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인데요. 예. 그렇지만 종목별로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그리고 급락이 여기까지서 나올 수 있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것은 지금 보면 그 조정이 좀 나왔을 때 되게 그러니까 밑에서 좀 사고 싶다는 대기 매수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좀 보시고 종목별로 좀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결국 지수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레벨업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순매수로 확실히 전환되는 모습이 나오는지 아니면 뭐 경제 지표가 확실하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을 때 지금 지수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면 만약에 코스피와 코스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나 코로나19 관련된 수혜들도 어쨌거나 코스닥이 확실히 받아가지 않습니까?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코스닥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더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판단하십니까? 일단 시장 선택하심에 있어서 좀 뭐랄까요, 뭐 일반적으로 선택은 코스닥이 유리합니다. 근데 코스닥이라서 유리한 게 아니라 코스닥 업종 특성상 지금 그 코로나19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산업 재편이라든지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더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강한 건데 일례로 지금 코스피에서도 서비스 업종 그러니까 뭐 NC소프트라든지 카카오,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훨씬 잘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코스피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업종이 선택이 얼만큼 더 중요하냐에 따라서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을 좀 편가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양시장 모두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상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. 그래서 결국은 박스권 전략을 유지하면서 그렇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오히려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종목, 잘 나가는 특정 종목에 한해서는 보유 전략을 좀 유지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박스권 전략과 코스닥 종목별 좀 보유 전략을 얘기해 주셨는데요.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만 잠깐 여쭤보고 끝낼게요. 코로나19 관련주들 있지 않습니까? 네. 어쨌거나 계속 강세고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 종목들은 보게 되는데 현 구간에서의 투자 관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네, 사실 테마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 2월이나 3월 달에 나타나는 그런 초기 유행 당시와는 좀
상황이 좀 다를 가능성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. 관건은 추가적으로 확산이 얼마나 더 진행되느냐, 그리고 확진자 수가 얼마큼 나오느냐, 또 2차, 3차 감염자도 얼마큼 나오느냐가 좀 중요할 건데 예. 사실 그렇지만 현재가 초기 국면이고 지금 시장의 그 상승 여력이 약간 둔화된 상태에서 매기가 단기적으로라도 좀 이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매매로 접근을 하되 최근 뭐 이렇게 궤적을 보시면 크게 빠르지 않았던 종목들, 그러니까 매수세가 좀 강한 종목들에 국한해서 매수하는 것이 좋다고 보이고, 그리고 또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실적 가이던스도 참고하시면서 종목 선택에는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예, 코로나 관련주에 대해서도 막간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.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